자, 추경호 장관이 생산, 소비, 수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래서 4분기 경기 반등 청신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 같은 이 이야기죠. 내년 경제성장률 2%대 리바운드.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 없다.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죠. 자, 그러면서 주요 국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국가는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게요. 일단은 그 전에 봐야 될 게 내년은 둘째치고 일단 올해가 문제죠. 유엔에서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겠지만 우리 유엔 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 올해 2%, 내년 1.9%고 한국은 올해 0.9, 내년 2.1%.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올해가 0.9%로 최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1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100만원인데 0.9% 벌어서 100.9만원이에요. 그 다음 해에 예를 들어 2.1%가 올랐다. 그러면 103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3만 0189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102만원이 됐죠? 여기에다가 1.9% 오른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근 104만원 됩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건요,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 올해가 워낙 개판이니까 정상적보다 안 나와도 높게 나올 수 있다. 우리 물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올해 물가가 잡힌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올해 지금 물가 보세요. 한 2년 전이랑 비교해봅시다. 인플레이션 생기기 전에 한 2020년이나 21년 한 상반기 요때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때보다 안 오른 게 뭐 있어요? 기름값 올랐죠. 식료품비 다 올랐죠. 거기다 문제 생길 때마다 채소비 폭등하고 있죠. 나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만 해도 1, 2천원씩 오르는 건 기본이죠. 유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근데 올해 물가 성장률이 굉장히 잡히고 있어요. 왜 잡히고 있어요? 작년이랑 비교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좋은 이유는 올해 워낙 최악이니까 올해보다 좋게 나온다. 이것을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거고, 우리 보셨을 때, 자, IMF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2.4%에서 2.2%로 내려잡았죠. 근데 문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9%보다 낮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 나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유엔 보고서도 보지만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2.1%고 미국은 1.9%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경제가 유지되는 곳들은 그냥 꾸준히 늘어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조금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경제 회복의 신호다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경기 침체가 더 길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 기사 하나 더 봅시다. 그 전에 다른 나라들 봤을 때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다른 나라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내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그 전보다 높아졌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더 침체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회복세가 조금만 회복해도 엄청 잘 나오는 거다. 다른 나라들은 올해 이미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정도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내년엔 살아난다. 보시면 뭐 전망치가 2%대 초반인데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는 해놓고서 됐다. 1.4%에서 2.2%로 0.8% 오른다는 것. 크기를 낮췄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리바운드를 높게 봤다. 아니 경제가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IMF에서 진단을 했는데 올해가 워낙 안 좋아서 내년에 그만큼 폭이 더 늘어난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반도체 업황도 회복 국면에 진입했고 뭐 조금 회복된 거죠. 그 다음에 물가도 선진국이 5, 6%인데 2, 3%. 와, 어느 선진국 말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3%인데 이런 거는 웬만한 경제 규모 이런 것도 유리한 것만 비교하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 물가
차라리 아르헨티나랑 비교하지 그래요? 아르헨티나 물가 막 100% 나온다는데, 아르헨티나는 100% 물가 성장률인데 우리나라는 2, 3%대로 안정됐다. 이렇게 아르헨티나랑 비교하지 그래? 저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물가가 왜 잡히는지에 대해서 개념도 안 잡혀 있다. 우리나라 물가가 왜 잡히는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왜 선진국 물가가 한국 물가보다 더 높을까요? 간단해요. 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중에서 수요 견인이 있고 비용 상승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수요 견인 부분이 빠져서 그래요. 왜? 소득이 줄어요. 실질 소득도 줄었고, 소득이 줄었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은 당연히 더 줄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도 줄고 있죠. 근데 문제는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 거죠. 요거는 거의 확실시 되죠. 왜? 금리 올라가고 정부 세수 펑크 났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줄어든 거예요? 소비 지출이 늘어났는데, 명목 소비 지출은 늘어났는데 실질 소비 지출은 줄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가격은 비싸져서 쓴 돈은 많은데 산 것은 적어졌다. 그러니까 겁나 비싸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쌀 한 포대, 고기 1kg, 채소 1kg 이렇게 샀는데, 요즘에는 쌀 뭐 한 포대, 고기 좀 줄였어요. 0.9kg. 채소값 너무 올라서 더 줄였어. 0.8kg. 이렇게 샀는데 요게 얘보다 비싸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뜻하는 바가 뭐예요? 실질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것 자체는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또 하나 나타낸 지표가 뭐예요? 우리나라 수출 1년째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온 거다. 실질적으로는 불황형 흑자고, 수출 감소했다는 거는 기업들이 돈 벌기 더 힘든데 수입이 더 감소했다는 거는 내수시장이 박살나고 있다는 소리다. 내수시장이 박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을 풀어요. 얘가 20번을 돌면은 시장에서는 2천만 원의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시장에서 쓰였던 돈이 98억 2천 정도라고 해봅시다. 98억 8천. 그러면은 이만큼 유입되면서 100억으로. 근데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을 풀었어요. 근데 얘가 안 돌아가지고 5번밖에 안 돌아요. 그럼 500만 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은 100억? 500만 원 되는 거죠. 여기서 한 0.2% 정도 올라가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줬는데 요건 0.05%가 된 거예요. 화폐가 하락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 즉 물가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소비가 줄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그렇잖아요. 미국 지금 봐봐요. 미국 고용 회복이 엄청 빠르게 되고 있고, 가장 걱정되는 게 임금 상승으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 이것이 물가 상승의 핵심이 될 것으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유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봐봐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수입 품목이 많냐 적냐. 우리나라는 기름 한 톨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막 유가나 이런 영향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런데 소득은 줄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게 잡힌 거를,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낮다. 미국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9% 나올 때 우리나라 6%대 나왔었죠. 그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의 자산이 거기 다 묶여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때 소비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대출 영향을 받을 때 특히.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뭐 채권 이런 형식으로 금융자산이 70%고 비금융자산이 30%이기 때문에요. 황금성이 좋아서 금리 올라가면 빨리 처분하고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다 짱 박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내가 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 세끼 라면 먹어야 돼요. 근데 그마저도 금리 더 올라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뭐 자취생들 해가지고 라면 한 개 하루 버티는 법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이게 어떻게 경제가 살아가는 거고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다른 나라들 디레버리징 하는데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 못하게 막고 있을 정도로 경제 여파가 굉장히 큰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5.5까지 올렸는데 우리나라 3.5에서 부채 문제 터질까봐 3.5에서 못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지표만 붙여가지고 괜찮다라고 해석하는 게 말이 되냐. 보시면 다 알죠. 진짜 경제가 회복이 됐으면은
4분기 때 회복이 될 거면은 지금쯤부터 슬슬 나와줘야 돼요. 근데 주변에 지금 전부 다 4분기 때는 전부 다 살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이 누가 있냐. 경제 성장률 불확률 흑자로 경제 성장률 끼워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요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